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올해 들어 파산을 신청한 법인이 1,500곳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전국 누적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5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파산이 선고된 법인은 모두 1,380곳으로 집계 이래 같은 기간 중 최대치를 이미 기록했습니다.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 지난해 1,657건으로 꾸준히 늘어났고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의 경우 역대 최다 건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매주 접수되는 법인 파산 건수도 2에서 3년 전과 비교하면 1.5배에서 2배로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정체된 일감 속에 치솟는 인건비, 여기에 고금리까지 장기화하면서 내수 버팀목인 중견,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이어진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선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로 연명하던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산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과 금감원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줄고 대출 상황도 어려워져 한계에 다다른 기업도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세 문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내년의 경우는 이보다도 낮은 2.0%로 내다봤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서 은행 연체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것도 전북에서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등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재훈 기자입니다. 수년간 운영하던 한식집을 폐업하고 올해 새로 가게를 연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 결국 폐업했지만 그때 생긴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창업했습니다. 대출이 받아서 그걸로 연명을 하다가 도저히 그게 안 되고 많이 힘들고 그냥 겨우 제 생활비는 거의 안 쓰고. 이렇듯 전국의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지난 분기 2조 6천억 원에 달했고 전분기보다도 1,500억 원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체 비율은 부동산이나 제조업보다도 숙박 음식점업이 1.03%를 기록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만 봐도 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지난 1분기 0.78%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조금 낮아졌지만 재작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버린 상가 건물처럼 폐업도 늘고 있고 대출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을 못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올 10월까지 대신 갚아준 사례도 모두 4,289건으로 지난해보다도 400명 이상 늘었고 금액은 이미 지난해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코로나 때 그 폐업이 많이 늘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폐업이 늘다 보니까 6월, 7월 안에 조기 마감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 속 정부는 저리 융자 사업이나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을 늘리겠다지만 자영업이 처한 현실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 폐업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실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취재진이 만난 자영업자 상당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저금리로 받은 대출이 금리가 올라 큰 부담으로 돌아오면서 빚 돌려막기에 허덕이고 있다는 건데요.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북에서 25년째 중국집을 운영해온 김철진 씨. 한때 10명 넘는 직원을 뒀지만 지금은 대부분 내보냈습니다. 남은 일은 김 씨 부부와 아들이 도맡습니다. 모든 식구가 발로 뛰자. 어느 정도 지탱해 나가자. 그래서 오늘도 쉬는 날인데.
최근엔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짜장면과 탕수육 값도 1, 2천 원씩 내렸습니다. 이렇게 할인하고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김 씨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는 건 빚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하나둘 늘려간 대출만 5개. 당시엔 1%대 최저 이율이었지만 지금은 최고 5%까지 올랐습니다. 매달 빚을 갚는데 300만 원씩 나갑니다. 연체는 매달 됐다가 또 풀었다가 됐다 풀었다 이런 거죠. 재융자를 해서 영업을 이끌어 나가려다 보니까 신용 등급도 떨어지고. 김 씨같이 3군데 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저신용인 자영업자는 올해 2분기 기준 41만 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분기 때의 1.7배 수준입니다. 이들 취약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은 번 돈으로 빚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2~3배 오른 것 같아요. 코로나 때에 비해서 원금도 갚아야 되고 장사도 안 되고 포기 상태죠. 코로나 때 국가 방역에 협조하면서 대출로 연명해야 했던 선택이 또 다른 고통으로 돌아온 겁니다. 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금융으로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선별적 지원을 지속하고 취약 자영업자에겐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지난해 60세 이상의 자영업자 수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죠. 적은 수입으로 당장 가게 문을 닫아야 할 판이지만 정작 그만둘 수도 없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박소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내비대로 가면 되겠죠? 8년째 개인 택시를 몰고 있는 68살의 강모 씨. 2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수억 원 빚만 졌습니다. 환갑을 눈앞에 둔 당시 선택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뭐 할 게 없어요. 노동률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나이가 많아서. 5천만 원 가까이 대출받아 시작한 택시. 연료비에 보험료를 떼고 벌이는 한 달 100만 원 남짓이지만 이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바람입니다. 30년째 소머리 국밥집을 하는 이은자 씨는 올해 78입니다. 종업원 없이 혼자 음식을 만들고 반찬을 냅니다. 코로나 때도 버텼지만 요즘 더 힘듭니다. 한 달에 이제 뭐 100만 원도 될까 말. 겨우 집세 주고 나면은 인건비도 안 나오고 너무 어렵죠. 요새 많이 어려워요. 퇴직 후에 뒤늦게 자영업에 뛰어들고 또 기존 업주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07만 3천 명, 최초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자영업자의 3분의 1을 넘겨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폐업하지 않고 버티려면 가진 쌈짓돈, 기초 생활비까지 털어 넣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나오는 거로 전기세 내고 어떤 때는 막 이러는데 거기서 또 올리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실제 신용불량자로 몰린 자영업자 가운데 60대 이상에서 진 빚은 평균 2억 4,700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습니다. 마지막 갖고 있던 자본을 다 이제 써버리게 될 경우에 노후가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트렌드를 따라가기엔 버거운 세대. 이들에게 자영업은 차마 놓을 수 없는 마지막 버팀목과 같을 겁니다. MBC 뉴스 박수입니다. 지난해 폐업을 한 자영업자는 약 100만 명,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받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도 올해에만 지난달까지 1조 원 넘게 지급이 됐는데요. 역시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렇게 많은 폐업 자영업자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강의실, 20대부터 60대까지 수강생들의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강의 주제는 이력서 쓰는 법. 자, 이력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 경력. 예, 그죠? 수강생들은 폐업한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만 줄곧 해와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쓰는 것부터 어색합니다. 입사를 하려면 또 면접을 보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폐업을 결심한 건 손님 없는 고통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안 오잖아요. 진짜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웠어요. 노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폐업 직후 생계입니다.
좀 암담했죠. 은퇴할 나이도 됐지만 경제적으로 어떤 그 영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은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해 일종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올 들어 지난달까지 지급된 폐업 공제금이 1조 945억 원에 달해 이미 1조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 원 넘게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문 닫은 자영업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폐업한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가진 돈을 소진하거나 가족,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생활합니다. 뭐 어떻게 생활해야 되지? 라는 것부터가 더 이상 뭐 대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들이 다시 구직에 성공할 때까지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폐업하고 구직 활동할 때 생활비라도 일부러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창업과 취업 등 폐업자들이 재기에 성공한 비율은 절반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박수입니다. 요즘 자영업 하는 분들 상황 한계에 몰렸다는데요. 코로나 때는 빚을 내가며 버텼지만 지금은 오히려 대출 이자에 짓눌리고 고물가에 손님도 줄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서울 물레동의 대로변. 7년 전 문을 연 이 가게는 공사 중입니다. 10달 동안 비워두다가 이제야 폐업 중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손님이 한 반으로 줄었어요. 매출은 안 올라가고 희망 고문이라기보다는 희망이 많이 사라지는 편이 됐죠. 한때 장사가 잘 될 땐 별관까지 주점을 넓혔지만 코로나 이후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영업을 관뒀지만 월세는 빠져나갔고 어쩔 수 없이 부업을 뛰었습니다. 5년 전 퇴직한 남편과 함께 청주에서 서울로 온 김남순 씨. 염소탕집을 냈다가 바로 코로나 사태를 맞았습니다. 부부는 식당 한쪽에서 쪽잠을 잡니다. 요즘은 음식 재료비라도 아끼려고 주말마다 고향 텃밭에 내려갑니다. 여름에 노각을 심어가지고 직접 따다가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만 얼마라도 좀 줄이기 위해서. 지난 한 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높고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업 부진이었습니다. 올해가 더 심각하다는 건 황학동에서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중고 주방용품과 가구를 사고 파는 이곳. 자영업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대신 폐업으로 내놓는 물건들만 들어옵니다. 싸타싸타 고물상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손님이 찾아줘야죠. 언제 찾을지도 모르고 기약 없는 거니까 고물을 사서 내버리고. 본인도 자영업자인 황학동 상인들마저 하나둘 이 거리를 떠납니다. 유난히 자영업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20%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일자리를 구해 떠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버티다 서서히 무너지는 겁니다. 노후 때문에 우리 멈출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그래야지 우리 이세한테 폐를 안 끼치니까.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액은 몇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사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백화점 의류 매장은 가을색이 완연합니다. 10월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징검다리 연휴에 할인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의 기대만큼 손님들이 북적이진 않습니다. 드문드문 찾는 손님들도 지갑 열기를 주저합니다. 하는 일이 많이 줄었고 그래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서 당연히 좀 줄게 되죠, 소비도. 광주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 지수는 지난 4월 이후 5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상품군별로 보면 신발과 가방은 23%, 가전제품은 18%, 의복은 11%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의 여파로 소비 여력이 줄어서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면 구매를 미뤘다는 반증입니다. 젊은 층의 소비 트렌드도 변화하는 중입니다. 과시적 소비를 상징하는 욜로족과 플렉스 대신 꼭 필요한 물건을 그것도 하나만 산다는 요노족과 낭비를 최소화하는 짠테크가 뜨고 있습니다. 밖에서 이제
진짜 필요한 걸 사야 되니까 뭐 집이랄지 차라든지.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꼽혔던 높은 물가는 다행히 잡혀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불황 탈출의 계기는 마련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불황기가 길었던 만큼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내수가 회복되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